세 번째 교체 시기 2023년 9월 9일 이화영 씨의 진술 본부. 오늘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이화영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 어떻게 번복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이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바꾼. 그렇게 주장할 때 이때 김현지 실장이 교체를 했다는 건데 설 변호사님, 김 실장과 통화를 꽤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텔레그램 통화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진술 번복이 번복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 진술됐던 것은 5, 6월에 그렇죠. 번복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7월 중순부터 뭐 그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뭐 정신 차려 법정에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진술 번복을 한 것이 아마 9월 7일인데 아마 저때 김현지 씨가 아마 이 사건과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5월, 6월쯤에 설주환 변호사님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를 했고 네. 그때 한번 변경하고 그 뒤에 다시 번복하는 그 과정이 이제 9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우리 설 변호사님의 반론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직접 보셨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 변호사님이 검찰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임을 시킨 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뭐 옆에 계시는 조윤선 변호사님도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뢰인이 자신의 뜻과 다른 변호인의 변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해임을 시키면 됩니다. 그만하시죠라고 하면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그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길을 쓰고 아닙니다. 제가 의뢰인이 이화영 씨를 위해서 어떻게든 제가 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뭐 당에서 저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어떤 당과 연관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기에 도와드리러 갔는 것이었죠. 네. 그럼 제가 만약에 본인의 뜻과 다르게 검찰을 돕는 행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해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굳이 저 말고도 다른 변호인들도 있었거든요. 네. 굳이 저만 고집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면 저보고 그만두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제가 이화영 씨가 입회를 요청하니 입회를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2023년도 6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왜 충돌이 있었는데 본인은 저에게 입회를 계속 요청을 했었던 것인가요? 그 본인의 말과 그 당시의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입회를 했었을 때는 진술이 초창기 진술입니다. 이재명 당시에 본인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했다라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근데 교송 기록을 보면 제가 사임한 이후에 6월 13일 이후에 6월 12일, 6월 12일 이후에 그 뒤에 나온 진술 조서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도 변호사가 다 있었을 텐데 그 변호사도 저와 같이 검찰을 돕는다는 회유를 했던 것인가요? 그럼 제가 없어졌으면 원래대로 본인의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이화영 씨 본인 얘기대로 한다면 진술이 바뀌었어야죠. 근데 저 있을 때보다 더 자세한 진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말씀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다가 설주환 변호사를 입회해달라 요청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말씀 입증할 뭐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당시에 제가 그 2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6월 13일 날은 수사관으로부터 수원지검을 통해서 전화가 왔었고요. 네. 근데 한 번은 마지막은 이제 박상용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시느냐 입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었고 아까 박상용 검사가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던 뭐 질책을 많이 받았다. 제가 질책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네. 뭐 김현지 씨한테 제가 이런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님의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편 드니까 본인이 해임했다라는 건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김현지 실장에게 몇 차례 전화를 받고 나서 스스로 사임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었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네.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안 하시는 게 맞지 계속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김현지 실장이 설주환 변호사님께 네네 그 얘기를 했고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저도 그렇게 당연히 이러한 내가 뭐 검찰을 돕는다라는 누명을 쓰고 굳이 제가 입회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러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끊고 저도 바로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이제부터 안 들어가겠다가 일단 사임에 대한 의사를 전달을 했죠. 그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주환 변호사가 이 변호인단에서 빠지게 되는 사임하게 되는 과정을 두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차 여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해서 설주환 변호사 내가 사임시켰다. 나를 자꾸 검찰 편들게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아니죠. 그 혹시 뭐 증거나 뭐 이런 것 제가 뒷받침할 다른 부분들은 언론사를 받겠지만은 당시에 예. 통화 녹취 기록은 있습니다. 어떤 녹취입니까?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박상민 검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이화영 씨가 옆에서 뭐 그런 사실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취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러달라, 설주환 불러달라라고 그러니까 하는 자기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 예. 자기가 그렇게 뭐 제가 뭐 검찰에 뭐 그렇게 검찰 쪽에 그런 뭐 검찰의 방향대로 얘기를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극구 부인했었습니다. 예. 이화영 씨의 녹취 네.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